안녕하세요.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제3의 정치 세력들의 활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전 대표가 손학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 이렇게 직접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날 8월 5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당 내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당을 통째로 자한당에 넘기려는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또 유승민 전 대표가 성명을 통해서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사과하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일익이나 또 평소에 여러 가지 소신을 봤을 때 그럴 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 가지 차원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실 공방은 아마 죽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문제는 이런 당내 권력 투쟁의 본질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차제에 지금 당내 권력 투쟁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가 양당 정치 체제로 이루어져 왔죠. 이 구심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치 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수가 가지는 정치 철학적 토대 이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보수 정치 철학 이런 게 없었다면 사실 승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죠. 당시 그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최대한 몸값을 올려내는 그런 정책 감각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게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앞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 정치 역시 오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속에서 강력한 나름대로의 또 지배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 좌파적 세간에 기초한 정당의 토대 또한 상당히 강한 기반을 형성했죠. 지금 민주당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등 우리 사회에 일정한 기득권을 확보한 세력들이 또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 민주당의 개혁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한국 정치에서 제1의 힘과 제2의 힘에 기초한 이 양당 세력들을 제외한 제3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계급적 토대 그리고 사상적 토대가 매우 취약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세력들 간에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쟁이죠. 여기에 물적 토대가 취약한 그리고 사상적 토대가 취약한 제3의 정치 세력이 독자적으로 살아날 그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 정치 세력을 독자적으로 지키고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한국 정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양당 정치 체제의 폐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만큼 물적 기반과 사상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동요하고 흔들리고 또 양당 체제로 이렇게 수렴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본질 이게 현상적으로는 당위론과 현실론의 갈등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훈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회에 했다는 그런 말이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지금 지지율로는 안 되지 않냐?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문재인 심판을 위한 보수연합으로 일단 생존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논리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째는 다당제를 추구해온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창당 배경인
양당 기득권 정치 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안 맞죠. 두 번째는 이게 현실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바른미래당에 엄연히 보수에는 가지 않는 그런 세력들, 당원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도 자한당 연합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한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쉽게 통합이나 연합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총선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런 역설이 또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계가 이야기하는 보수 대연합 노선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근거를 가지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바른미래당 중심의 자각 노선의 현실성은 어떤가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역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당은 사분 오열되어 있고 창업주들은 잘 모르겠고 가치 정립은 여전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당 정치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고 또 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라는 것은 매우 어렵죠. 이대로 가면 실제로 파국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제3 정치 세력들만 어려운가? 그게 아니라는 것에 한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대인 민주당, 자한당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선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진보 좌파 세력들의 한계와 실력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국가 체제를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관료들과의 타협,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실패해왔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도대체 버틸 건가, 이 지금 벌써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 하듯이 청와대가 주사파들이 다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적인 어떤 업무론적 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청와대 핵심들이 근본적 국가 발전 전략을 고민해오고 실천해온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 현장에서 축적된 고민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국제정세나 경제정세의 변화가 급격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정치의 활로는 이런 객관적 조건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박정희 이후에 거의 30여 년 동안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한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당이 없었습니다. 천박한 이익에 매몰된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잠재적 동력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상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쭐대다가 이제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위기를 관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시스템은 많이 썩어 있고, 그리고 국력을 모으기 위한 그런 주체도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3의 정치 세력은 비관만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당권 투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권 투쟁의 수준을 올려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권 투쟁 자체는 어쩌면 필연적이고 오히려 바람직하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신생 정당으로서 그 정도의 내부 투쟁을 통한 단련 없이 정권을 담당하고 양당 정치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위기관리 능력 없이 정권을 잡거나 했을 때는 아마 초전에 박살이 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내년 총선의 어떤 승리의 비결은 바로 내부 당권을 둘러싼 당권 투쟁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오히려 당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치 중심의 당으로
정말 정권을 담당할 만한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내는, 여기에 바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당권 투쟁의 수준을 올려내기 위한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2, 3년 걸리는 이런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단결력은 굉장히 약하고 또 대우는 취약하기 거지가 없죠. 그런데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월반이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앞길은 안 보이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 이런 신념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1번당, 2번당 이렇게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십시오. 능력 있는 분들은 가셔야죠. 그런데 자꾸 당을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당은 정치인들의 출세를 위한 당이 아닙니다.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입니다. 고생되더라도, 내년에 안 되더라도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한국 정치에 헌신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당인 겁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는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당에서 당권 투쟁할 사람들은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들어눕고 녹음기 녹취하고 그런 무슨 삼류 아침 드라마 이런 짓 하지 말고 대화와 토론을 조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당을 인물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당으로 바꾸도록 좀 해보십시오. 그런 거 하기 힘들면 깨끗이 손 털고 나가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길입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이것을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당권 투쟁을 제대로 정말 잘해서 한번 희망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